시간입니다. 이 사주는 장개석의 사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요명의 사주는 주의 깊게 가려서 해야 되는 면이 많습니다. 잘못된 사주가 소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주는 중국의 유명한 명리학자 위철리가 감정을 했다고 해서 약간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 이 장개석 사조에서 뭔가 배울 점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주가 뿌리가 있지요. 기록은 제5니까 녹을 두고 있고, 녹의 뿌리지요. 또 사가 화생토하고 술도 급제로서 나타나 있고, 거리가 멀긴 하지만 오중에 정화가 투간되고 술중에 정화가 투간이 되어서 이건 분명히 신앙이 분명하고 신강할 가능성도 많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일단 지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지에 삼합 혹은 방합, 육합이 나오면 또 달라지니까 해 입장에서는 삼합을 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해충사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해충하는 작용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술의 차례인데 술은 인호술 삼합을 하는데 방해하는 게 전혀 없지요. 그래서 인호술 삼합까지 형성이 되어서 신강인데 신태강입니다. 신태강. 신태강이긴 한데 기토일주가 신태강하다는 것은 급제가 많으면 좋을 텐데 화가 인호술 삼합이 형성이 되어서 스케일이 큰 화가 들어오니까 조열한 토가 되어버리지요. 거기다 인성이 태왕하고 신태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신강하면 상관으로 설기를 시켜주는 게 당연하고, 상관생제, 자신의 왕한 힘을 상관생제에서 재성으로 빼내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경금은 사오 극지에 앉았습니다. 비록 사가 화생토 토생금을 하고 오중기토와 사중모토가 있어서 화생토 토생금 한다고 하지만 화세가 강하니까 경금이 그걸 당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경금도 술지에 앉았는데 술은 조열한 토입니다. 사막의 토고 술이 또한 화고지요. 화이고라서 열기가 많은 땅인데 술이 또 정화까지 투관을 시켰으니까 이 경금도 용신으로 쓰자면 용신이 건전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면 원국에서 그렇지 않다면 대운에 기대를 해보는데, 대운에서 금해양으로 가버리면 이 상관이 살아나서 설기가 무난하겠지요. 대운은 정화가 을정기신계가 음이니까, 남자인데 음이니까 역순으로 가면 기유가 됩니다. 기유 모신 이렇게 가겠지요. 기유의 모신에 그 다음에 정미로 갑니다. 정미로 가고, 그 다음에 병으로 가죠. 병. 초반에는 금운으로 가서 설기가 잘 되니까 어쨌든 좋았겠지요. 자기 사는 데는. 충급 이론으로 보면 신앙에 설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화왕지에 앉아서 금이 설기하는 게
생각과 같지 않은데 대원에서 신유운이 왔을 때는 금기가 강화돼서 설기가 어느 정도 되겠죠. 청미대원에는 이제 화가 오기 시작하니까 설계하는 게 더 어려워지겠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보면 인성이 태강합니다. 인성이 태강해서 경금으로 설계시켜야 되는데 인성이 설계시키는 경금을 잡아버리니까 일명 도식이지요. 밥그릇이 깨진다 해서 식신상관은 내가 설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식신은 뭐 식복이고 상관도 식복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밥그릇의 별을 왕한 인성이 막아버리니까 도식입니다. 도식. 도식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를 이루려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게 도식입니다. 도식이란 것은 계모가 자신의 밥그릇을 부숴버리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항상 계모의 시달림을 받으니까 바깥으로 도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충급 이론으로 봤을 때는 사해충 이렇게 되고, 사해충 한다고 해서 해가 뭐 약한 상태니까 사가 충격을 받기보다는 해가 충격을 많이 받겠지요. 사해충 하면. 그래서 뭐 중급 이론으로 보면 도식으로서 상관이 설기가 되기가 무척 어려우니까 자기 역량을 발휘를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상당히 힘들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대운까지 겸해서 화양으로 가버렸으니까 원국에서는 상관이 설계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평생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데, 대운에서 상관이 와버리면 좋을 텐데, 뭐, 초년에 왔다가 중년에는 화운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중급 이론에서 신앙하고 인성향의 상관이 편인에 의해서 도식이 되어버리니까, 대원에서조차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중급 이론과 그리고 격 이론을 서로 매치시키는 과정에서 일간이 신약하고 격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신약한 것을 보충해서 그 격의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야 됩니다. 했었어야 했습니다. 중급의 신앙 신약의 뭐 설계하는 부분이 격에 영향을 주는 바를 여러 번 실례로 제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인성이 왕하고 상관으로 설계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격이 제대로 성립된다 해도 그 격의 평탄한 길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만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격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술중에 정화가 투관되었지요. 술중에 정화가 투관되었고 편인이지요. 편인은 살성을 제해줘야 되는데 안되면 극제로 해서 수로서 살성을 제해야 되는데 수는 뭐 보시다시피 약하지요. 약해서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녹이 나타나 있으니까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인호술로 녹을 삼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성은 일단 제거가 되어서 편인격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 행로가 인생을 걸어가는 도로가 일정하게 확보가 되었지요. 살성이 제거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다는 게 항상 이 사람에게는
나타납니다. 그 길이. 그래서 이 편인격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일간이 신앙해서 식신생제나 상관생제 설계가 잘 되면 이 길을 편안하게 가겠죠. 그런데 설계시키는 게 무척 어려우니까 확보된 편인의 길을 가긴 가는데 엄청나게 설계시키려고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 인생도 평탄하지가 못합니다. 무수히 항상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약한 경우나 너무 신태강해서 설계가 안 된 경우는 격이 확보가 되어도 힘든 삶입니다. 힘들게 자기 자신의 길을 가야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관이 어느 정도 설계가 된다면 원국에서 자기 길을 갈 텐데 대운에서조차 후반부에는 인성운이 와서 설계시키는 걸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겠지요. 뭐 자기 개인의 길은 잘 갈 수 있겠죠. 편인격이니까. 편인격이 형성되었으니까 자기 개인의 인생 정도는 설계가 안 되는 경금을 계속 설계시켜서 설계하려고 노력을 해서 자기 길은 갈 수 있겠지만 뭐 그 외에 자기가 절실히 소망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루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한 칸 더 나가면 경호죠, 경호. 간지 자체 양인이지요. 양인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자꾸 당한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뭐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고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양인입니다. 간지 양인이어서 그게 또 말년이지요. 말년이 되면 될수록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억울한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저래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자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팔자라고 하겠습니다. 기사에서 한 칸 더 나간 게 경이지요. 그 다음에 사에서 한 칸 더 나간 게 오니까 이는 간지 자체의 양인입니다. 말년이 되면 될수록 억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인 하나 있어도 억울한데 간지 자체 양인이면 억울한 게 두 배니까 정말 미치겠다. 말년에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큰 심리적인 고통에 휩싸이고 주변 일과 환경으로부터 자꾸 이 사람을 억울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경금이 보면 그냥 뿌리가 없고 뭐 토가 없이 그냥 단지 화만 왕한 상태 같으면 경금이 힘이 없으니까 숨어버릴 텐데 사중에 경금이 투관이 되었지요. 그리고 사중무토, 오중기토, 술중무토 해서 토가 또 토생금 조일한 토라도 토생금 하니까 이 경금 자체가 숨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서 계속 어떤 일을 세우고 계획을 하려고 해도 자꾸 막히고 말년에는 양인까지 이제 기운이 나오니까 정말 억울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 이 사주가 장개석의 사주 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장개석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상관폐해는 아니지요.
위철리 씨는 이 사주를 상관폐인이라 했네요. 상관폐인이면 상관이 번듯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성이 강해서 일간이 왕해진 상태에서 설계시키려는 상관을 인성이 막아버려서 도식에 가깝습니다. 기토가 해종 간목하고 암합을 한다고 해도 처음에 경금이 해종 간목과 암충을 했는데 한번 갑이 충격을 받았지요. 관성이 다시 기가 한번 합하니까 갑기 화토는 되겠지요. 주중에 화토가 많으니까. 그래서 해종 간목이 이 사람의 관성 명예 권력인데 그게 연애에 있어서 분명하게 큰 힘을 얻는다고 쳐도 그렇게 10분 뭐 양보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바 상관이 설기가 안 되니까 자기 길은 편인격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그 길을 갈 때는 부단히 답답해지는 마음을 참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그 유명한 박도사가 상담을 한 사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남자인데 자기 부친이 학자고 학교 교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토목 관련, 건축 관련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무토가 보면 뿌리는 없지요. 뿌리는 없는데 밑에 진토가 앉아서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일단은 듬직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지만 정화도 있고 해서 만약에 다른 주에서 화토가 나타나면 신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있다고 보는데 지지부터 정리를 해보면 임묘진 목국은 분명히 성립을 하겠지요. 스케일이 큰 목국이 성립을 했지요. 삼자가 있으면 충이 있어도 성립을 할 수밖에 없지요. 충도 없고 삼자가 그대로 임묘진 목국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묘와 진과 인이 이렇게 삼합 방위목국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연이 먼저니까 월묘와 합하는 게 아니라 연묘와 임묘진 삼합목국이 되겠지요. 방위목국이 되겠지요. 거기다가 갑이 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으로 따지면 묘 중에 간목이 투간이 되어서 편관격이고 격을 따지기 전에 중급 이론으로 보면 임묘진 목국에 묘가 임묘진에는 묘가 중간이고 제왕이라서 묘가 중심이니까 정관국이죠. 정관국인데 일간이 약한 상태니까 정관은 일간이 신약하면 살로 변하니까 중급 이론으로 봤을 때는 객을 따지기 전에는 무척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죠. 대운이 화운으로 가면 물론 목을 왕한기운을 목생화 대운에서 화로 돌려서 화생토 해야 되니까 근데 원국에서 일단은 신약 관항이 돼버리니까 원국에서 어느 정도 관인상생에서 인이 확보가 되어버렸다면 대운을 기대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경우는 대운에서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흐르기 때문에 계속 간지가 변화하기 때문에 누려봤자 10년 혹은 20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대운이 또 잘 흘러가면 30년까지 누리기도 합니다. 기는 영광기는
어미입니다. 얼령귀신길의 어미고 남자니까 역행입니다. 월지 정묘에서 출발하면 병인, 얼추, 갑자, 뒤에는 수양으로 가버리죠. 개해, 임술, 그 다음에 또 금양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화세가 와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지 못했으니까 일단 중급 이론으로서는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격이 성립되었으면 신약의 관왕이더라도 힘들게 신약한 부분을 보충하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서 살아가면 보충이 되니까 그 기의 길을 따라갈 수는 있겠지요. 월지묘인데 갑이 투간이 되었으니까 평광격입니다. 평광격. 평광격은 살성이 있으니까 재활을 해야 되는데 금은 없어 보이지요. 화가 있어서 기운을 빼내주면서 인성으로 돌려줘도 좋을 텐데 화가 약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갑록은 제 인이니까 인을 재화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묘지 목구로 삼합으로 잡아서 재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평관격이 성립을 했는데 임묘지는 묘가 중심이니까 정관의 성격을 많이 품은 평관격입니다. 이 평관이라고 해도 정관격의 기운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죠. 외부에서 포장된 것은 평관인데 내부에는 정관 격의 임묘진 방합국의 스케일이 큰 정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평관격이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인생 행로가 흘러가는 길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이제 신약하니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그런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신앙하면 천천히 가도 제 갈 길을 가게 되겠죠. 신약이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힘들게 살아야 되는 면이 있고 대운도 수양으로 가버렸으니까 관을 돕는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면 아주 신약인 측면이 있어서 목이 강하고 임묘지 목국에 스케일이 큰 산업 방합국이 성립이 되었으니까 혹시 종하는 것 아닌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종한다면 모토를 도와주는 세력을 인정해버리면 그 왕한 세력을 따라가게끔 그 왕한 세력이 허락을 해주는 건데 문은 진토도 번듯하게 있고 힘이 없지만 정화 기토도 있죠. 그래서 이걸 굳이 종으로까지 볼 필요성이 있겠나? 왜냐하면 자기 부친이 교장이고 만약에 종이었으면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버려지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종은 아니고 신약의 관왕, 관태왕인 사주입니다. 관왕의 신약이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만 자기의 재화된 평관격의 길을 갈 수가 있는 사주로 봐집니다. 성격을 보면 갑이는 외유내강이지요.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강자에게는 강한데 도덕적인 면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스타일이 갑입니다. 항상 자기가 고집을 부릴 때는 심하게 고집을 부릴 텐데 도덕적인 측면을 지키자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스타일이 갑인입니다. 무인은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기묘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특이한 감각을 지닌 소유자. 뭐 건축관계 일을 하니까 남이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감을 뛰어넘은 이렇게 하면 뭐 집을 잘 짓거나 건축물을 잘 짓겠네 하는 특별한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진 자체는 또 배신을 또 싫어하는 면도 있고 성격이 여러 가지지요. 갑진이면 한성격하고 자기는 행동이 느리면서 남의 행동이 느리면 싫어하고 갑인 외유내강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하고 무인 다정다감하고 자기는 행동이 느리면서 한성질을 하고 무진 배신을 싫어하고 기묘 아주 특이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격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자기 편관, 대화된 편관의 길을 가려면 아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만 되는 좀 힘든 팔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그 유명한 박도사의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박도사의 사주라고 간주를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일단은 뿌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지지에 편인을 두고 있습니다. 편인을 두고 있고 편인에서 을목이 투관되어서 목생화하니까 신앙 가능성은 일단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일단 지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해자축은 되겠죠. 해자축은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해자축 수국입니다. 자가 우선권이 있죠. 해자축. 자는 뭐 이제 권한이 없고 묘도 봐도 권한이 없고 묘유충이 되죠. 묘유충이 되는 건 배우셨죠. 묘유충 있는 사람은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한다. 깔끔하게 잘하는 속성이 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음기를 품고 양기를 가져 나온 사람이고 양이 많은데 유시라는 것은 음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서 묘유충이 된 사람들은 일을 깔끔하게 처리를 잘합니다. 사리 분별을 잘하는 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컨설팅을 하거나 일을 맡겨 놓으면 분명하게 딱딱딱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감이 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배우셨죠? 자묘형의 묘유충이니까 이 묘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지요. 성격 자체가 일지에 있는 것은 자기 본능이니까 본능적으로 약간 성격 파탄적인 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막 주체를 못하는 그런 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자축 수국에 일단 관이 왕합니다. 관국이니까. 그 다음에 묘라는 게 을목을 투관시켜서 수생목, 목생화, 겨우 살인상생으로 가고 있지요. 중급 이론으로 보면. 근데 이제 뭐 묘유충 한다고 해도 수목세가 강하니까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금 자체가 약하니까 육아 충격을 더 받지 묘가 더 충격을 받지는 않는다고 봐집니다. 에너지가 강하니까. 또 자묘의 형이 되어 있지요. 자묘의 형. 그것도 해자축 수국의 스케일이 큰 자의 형을 받고 있으니까 역시 묘가 문제가 있습니다.
격으로 보면 자에서 투간대 연기였고 좌우무이는 바로 격이 성립하니까 칠살격이죠. 칠살격. 칠살격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해자축으로 잡아줘 버렸으니까 가운데 놓고 잡아줘 버렸으니까 칠살이 제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살아갈 길은 확보가 된 겁니다. 시야 확보가 된 상태인데 거기다가 살인 상생까지 좀 어렵지만 되고 있으니까 좀 힘들지만 약간 힘들지만 자기 길이 확보가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운을 보면 을은 음이고 이사주는 남자니까 역행으로 가면 정해, 병술, 을류, 갑신, 재앙으로 가지요. 재앙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금생수 하는 면이 강해서 뭐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사주 순위를 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론은 미개척 분야라서 아마도 이 사주는 순위를 따지는 이런 그 숫자로 본다면 꽤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대단히 큰 인기도 누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기묘가 있으니까 기묘가 있다고 해도 묘유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특별한 영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도사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보라 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사주팔자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귀에 대고 이 사람은 어떠하다 어떠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술법을 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술법을 통하면 말년이 안 좋지요. 그 술법을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때 인기 영화를 크게 누리고 말년에는 신장이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바보가 되었다가 그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면 뭐 어려가 있어서 요연하게 이래저래 뭐 자기 이해관계 따라 옮겨가려는 면도 있고 정화니까 한번 상대방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감이 오겠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중급 이론과 기억 이론으로 본다면 해자축 수국에 살인 상생이 어느 정도 조금 힘들지만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힘들지만 어, 평관국 스케일이 커지요. 그러니까 도로가 크겠죠.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길 도로가 크고 스케일이 크고 큰 규모로 살아가려고 하고 관 자체가 회자축 수국으로 스케일이 크니까 마음 자체도 좀 크게 놓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운 자체가 금형으로 가니까 자꾸 이게 관 쪽으로 기운이 더 강해져서 정해, 병술, 을류, 갑신 갑신 다음에 또 화양으로 가네요. 갑신 다음에는 개미, 이모 뭐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금양에서 또 화양으로 흘러가니까 그렇게 나빠 보지는 않지요. 신앙이 돼버리니까 살인상생의 진격이 돼버리지요. 대운에서도 받쳐주니까 유맹세를 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집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천 평의 뭐 농지 혹은 대지도 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는 바람에 크게 시리에 빠졌던 사주입니다. 갑신대운 중에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남자니까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이죠. 늙음하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보면 개가 연지의 개도 있고 연지의 개가 비견 급제인데 개가 간지가 이루어져서 뿌리가 있다고 간주를 한다면 간지 짝이 되니까 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신약인데 경금에는 의지를 못하겠죠. 경금이 인해에서 12운성으로 절이 되니까 절지입니다. 절지에 앉았고 뭐 들어서는 토생금 할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운이 금양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아들이 그랬네요. 원국에서 모토 자체가 정관이고 미토 자체가 자식이고 아들인데 이 부분은 지지를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지지가 먼저 인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인에 합하겠지요. 인의 한목. 이렇게 길게 좀 멀리 합하는 경우는 지지 중간에는 지지의 방해를 받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해에는 일단 목이라 보면 목이 하나 더 생겨났으니까 목이 삼자지요, 세개지요. 그래서 상관이 하나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식신상관이. 그 다음에는 격으로 봐야겠죠. 격은 뭐 인중에서 투관된 게 없으니까 단지 상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은 개미면 성격이 굉장히 밝습니다. 밝고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고 개면 집중력이 강해서 굉장히 독합니다. 일을 할 때는 집중력 있게 굉장히 독하게 일을 하는 면이 있고 무인 다정다감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성격은 뭐 밝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이웃들한테는 다정다감해서 성격은 참 좋네요. 무게합화는 하겠지요. 무게합화하는 것은 목이 많기 때문에 무게합화합니다. 무게합화라는 것은 구름과 수증기 결합이라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겠죠. 이웃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사업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신 대운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일단은 신약인데 보면 목이 강하니까 목이 주도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죠. 상관. 상관이 주도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으면 상관의 폐해라는 것은 상관경관이라는 게 가장 큰 폐해입니다. 관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을 원래 상관이 있을 때는 관성이 완전히 뭉개져서 숨어버리는 게 최선인데 이 경우는 관이 약화된 상태로서 힘이 없어 보이는 상태이긴 하지요. 자체로서 무어미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갑신대운에는 어쨌든 뭐 무의 정관을 아래 위로 때렸지요. 갑이 극 모토하고 신이 극 인목에서 그리고 경금도 보면 경인 연지도 갑경충 인신충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갑신대원은 어쨌든 기가 막힌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은 넓은 범위에서 기가 막힌 일, 월은 뭐 가정적이나 사회적으로 대책이 없는 일이 생겨야 되는데 갑신대운에는 연간지와 월간지 아래 위를 때려서 문제가 좀 심하게 생겼긴 하긴 했어야 되는데 아들을 잃은 것은 굉장히 큰 것인데 그렇게까지 크게 불행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문데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네요. 왜 그런지. 신이 들어오면 인신충은 하겠죠. 인신충하면 인의 합이라는 부분이 해소가 되어버리겠죠. 해소가 되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 선택권이 인에게 있는데 또 인에 합하려고 하면 또 인신충이 되어버리니까 이 부분도 안 되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해묘미가 성립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상관이 강했는데 식신국까지 겹쳐버리니까 해묘미에 인, 상관 두 개. 그러니까 상관 식신이 더 강해져 버렸습니다. 더 강해져 버려서 뭐 그때서야 뭐 토를 공격을 해버렸거나 미토를 공격해 하지는 않았겠죠. 해묘미가 합 상태니까 모토를 공격을 했겠죠. 모토를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신 자체가 들어오면 인성향이라서 그 이때 신대원에는 어쨌든 해묘미가 성립이 돼버리면 개수 입장에서는 종할 수밖에 없지요. 종할 수밖에 없는데 신금이 나타나서 금생수하니까 기본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일단 신대원에는 종격이 돼버리니까 종합격이 돼버리는데 종합격이어도 개수 자체가 의지할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지요. 어쨌든 이때는 보면 뭐 신약의 종합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종합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신이 들어옴으로써 인을 방해하고 해묘미가 성립됨으로써 식신상관이 그동안 뭐 적당히 강했다고 하면 이때는 해묘미 스케일이 큰 게 들어와서 관성을 더 때려버리는 것. 해묘미 삼합이 되는데 미토를 치지는 않겠지요. 모토를 때려버렸네요. 모토를 때려버리고 모토가 그때는 견디지를 못할 것 같고 다시 연간지와 월간지 아래를 때려버려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불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물론 자기 아들 사주도 이때쯤에 대운에 아주 안 좋은 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개수 자체가 신약인데 운 자체가 무인 기묘 경진 신사로 가긴 가네요. 신사부터는 신금이 생개수할 테고 사중 경금이 개수를 생할 테고 이모 대운에는 또 수양이 있고 임모 개미 그 운이 흘러가기는 수양 금이 수가 계속 공급이 되긴 하네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뭐 자기 뜻을 이뤘지만 흘러가는 갑신대원에서는 신이 인을 총해버리고 그래도 관성이 약해 있는 상황에서 해묘미 국이 성립되면서 식신 스케일이 큰 국이 성립되고 목이 있음으로써 관성이 박살이 나버렸네요.
그래서 뭐 10년 대원 간에 큰 변화가 있어서 아들이 불행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중국의 마점산 장군이라고 합니다. 마점산 장군은 이 나라의 이 나라의 일제시대 때 유명한 이 나라 장군이 이 사람 밑에서 참모 역할을 했다고 하지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꽤나 유명한 중국 영웅 같은 장군입니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사주를 누군가 봤는데 그것을 다시 위첼리 선생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기토일주가 일단은 뿌리는 없지만 간지 짝이 되어서 기축과 축 중에 기토가 나오니까 뿌리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뿌리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신약인데 뭐 쥐지나 천간을 그냥 봐서는 신앙할 것 같지는 않지요. 신약이라고 봐야죠. 신약에 재도 많고 관도 있고 제다 신약에 재생살에서 신약인 경우는 관이 살로왕하니까 그리고 관살 혼잡이 돼 있고 을이 칠살이고 갑이 정관이니까 관살 혼잡이지요. 관살 혼잡에는 뭐 일반 명리이론은 거살 유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살을 합해서 죄져버리고 정관은 남긴다. 그래서 거살 유관이라고 합니다. 지지를 정리를 해보면 유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사유축 하려고 하니까 해가 있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자축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재성인데 스케일이 큰 재성국이지요. 그래서 신약 재성이 분명해서 격이 비록 성립을 해서 바로 간다 하더라도 신약이니까 힘들게 자기 인생길을 가야 되는 팔자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마적이었다고 합니다. 마적이었다가 입신 출세를 한 사람인데 격으로 보면 해중 간목이 투간이 되어서 정관격이고 정관격은 그대로 두는 게 좋지요. 그리고 또 해자 축수국의 스케일이 큰 재성이 재생관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선목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격 자체가 정관이라 해도 습해진 상태면 그다지 본인에게는 이롭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 자체가 기토와 스스로 합했지요. 스스로 합해서 이런 경우는 스스로 자신의 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갑기 합을 했으니까 뭐 갑과 축중의 기토가 또 합판한 일은 없겠지요. 합기인 소멸을 했으니까 합중으로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정관에 선목정관 상태인데 그렇다고 정화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정기신계일의 사유축 복덕격이긴 하지요. 사유축 복덕격이면 이 화가 없어지는 해 때는 해나 대운에서는 도충이 되어서 금수기가 왕하니까 목화기를 불러와서 목화기로서 관성을 삼는다는 것도 가능하긴 하겠지요. 올해 엄간이고 남자니까 순행하니까 정해 모자 기축 경인 신묘 보면 목으로 가네요. 목으로 경인 신묘 임진계사 이렇게 가네요. 목화로 갔다가 화양으로 임진 계사 가보 말년에는 화양으로 가네요. 이걸 진기라고 하죠. 지금은 목으로서 힘이 없는데
나중에는 세월이 흐르면 화가 오니까 이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생기는 화가 온다. 희망이 생기는 힘든 중에도 희망적인 일이 자꾸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좋은 게 오니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그렇게 봐버리면 격으로 봐도 뭐 운으로 봐도 제자신약 재생살에서 힘들어지고 운도 목행으로 흘러서 관이 왕해져 버려서 격이 뭐 정관으로 스스로 합해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보면 을류 다음에 병술 정해지요. 병술 정해. 병술이 이게 공해져 있지요. 보이지 않는 병술이 공해져 있습니다. 화토가 들어와 버렸죠. 화토가 들어와서 신왕이 돼 버렸지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충분히 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벌써. 그리고 만약에 이걸 격을 지용한다면 술중에 병화해서 정인격도 되겠지요. 정인격인데 이제 암압하는 게 있어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화토가 추가됨으로써 상당히 변화가 많이 와버렸습니다. 이 축 자체가 벌써 섭기가 제거된 수의 생을 받지요. 해자축구도 스케일이 큰 것, 큰 수국의 생을 받게 됩니다. 정인의 겁재가 추가됨으로써 나중엔 또 화양으로 가니까 충분히 재간을 감당할 만하고 이 갑자 자체가 스스로 자기가 합해서 어 약간 격을 떨어뜨렸다고 해도 이 기축 자체가 또 유기막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귀인입니다.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가는 12신장의 어떤 귀인의 기운도 함유가 되어 있고 귀인과 합했지요. 정관격인데 합해서 격을 떨어뜨린 부분도 있지만 귀인의 모든 일을 주도하는 귀인의 기운이 함유된 정관격입니다. 거기다가 병술이 추가됨으로써 섭기가 많이 제거돼서 수가 해자축 수국이 수생목에서 충분히 수분이 공급되는 간목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굉장히 강해지고 비록 자기 스스로 격을 떨어뜨렸지만 결국은 기축 귀인이라는 12신장의 우두머리 기운이 함유된 정관격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공도 세우고 마적에서 출발해서 중국의 영웅이 된 장군이라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격은 기해니까 참을성이 많고 정축이니까 덤직하지요. 갑자니까 스스로 좀 난초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고귀하게 살고 싶다, 아니면 마음이 여린 측면이 있다. 기축이니까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서 평생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면 신약이 분명하지요. 기가 축 뿌리를 두고 기축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지만 정화 자체가 약하고 정임화목 된다고 해도 축중계수 전개충하니까 합이 풀려버릴 테고 목이 된다고 해도 선목 상태가 나타나는 목이 화한 목이 선목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지지를 정리해보면 사유축 하려고 해도 해가 방해해서 사유축은 성립이 안되고 해자축이 성립이 되고 해자축은 수국이라서
일간이 약한데 죄다 신약에 관을 생하게 하지만 관이 또 선목화돼 버려서 관도 못 쓰고 죄도 나에 비해서는 강하니까 죄를 감당하기 힘든데 또 운까지 초년에는 병술, 을류, 앞에 제가 대운을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갑신, 아 맞네요. 개미, 뒤에 가면 이제 토운이 오지요. 개미, 이모. 이때는 대운상으로도 충분히 영화를 누릴 수 있겠지요. 사음이 화국이 와버렸으니까. 이때는 힘들었지만 이때는 화국이 와버렸으니까 거기다 여기 병수를 공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재관을 감당하고 섭기는 완전히 제거되고 신왕에 뭐 이제 간목이 약하긴 하지만 간목이 충분한 수기를 머금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갑 자체가 기축과 합해서 12신장의 귀인인데 유기막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기운이 함유된 정관입니다. 갑기합해서 자기격이 갑기합토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합이 될 수가 없지요. 갑기합되려고 하면 화토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없지요. 수가 많아서 이건 합이 안 되어서 정관이 멀쩡하네요. 멀쩡한 정관에 기라는 것과 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합하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굉장히 고귀하고 높고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관성이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해도 자기 자신이 기축이니까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병술이 공해진 게 원국에서 병술이 공해진 게 상당히 큽니다. 섭기를 제거해서 원국에서도 관성을 충분히 섭기가 제거된 수분을 공급을 하니까 그 인성도 생겨나고 정화가 술 중에 뿌리를 둘 수도 있고 해서 화의 힘을 도우니까 왕한나로서 수기운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일간도 화생토에서 신화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공해진 병술이 간지가 공해졌다는 것 이것이 이 사주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나중에 운도 화양으로 흘러서 그때는 뭐 재관이 확실하게 감당이 되니까 정관격이 제대로 강하게 성립이 되고 일간도 왕해져서 재관을 부리고 섭기는 충분히 제거되어서 화토가 해자축 수국에 유금까지 포함한 금수를 품으니까 뭐 호수 스케일이 큰 호수에 제방을 쌓아서 나무도 피고 꽃도 피고 병술의 병화까지 꽃이 피는 상황이라서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화양으로 흘렀을 때. 오늘 사주 강의 시간에는 여러 가지 경우를 역시 보았습니다. 특히 공해진 경우, 그리고 간지양인이라는 것의 실체를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격이 이루어졌을 때 중급 이론으로 봤을 때 건전한 상태라면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관이 왕에서 일간이 약할 때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서 일간이 왕해지는 쪽을 보충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설기가 안 될 때는 부단히 설기를 하려고 해야만 그 격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원국에서 설계가 안 되어서 부단히 힘들게 자기 일을 만들어 가야만 그 격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대운에서 다시 화양으로 와서 완벽한 도식을 만들었을 때는 뭐
자기 길은 인생 길은 가겠지만 자기가 절실히 소망하는 부분은 좌절된다는 것도 사주상으로서 보았습니다. 오늘 사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